별들은요,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거의 모든 별들은 성간 물질에서 태어나서 다시 성간 물질로 돌아가는 순환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성운에서 태어난 별들이 일생 동안 내부 상태의 변화를 겪으면서 변화하고 결국 죽음을 맞음으로써 다시 성운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별의 진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별이 진화하는 과정은요, 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질량에 따라서 그 진화 과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 태양보다 질량이 더 큰 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이 어떠한 경로로 진화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는요, 정말 많은 성간 물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성간 물질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들이 있겠죠. 이렇게 성간 물질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면서 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중력 때문에 주변의 성간 물질을 또 끌어당기게 되고 계속해서 중간으로 성간 물질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중력으로 인해서 성간 물질들이 중심으로 모이는 과정에서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간 물질의 중심부가 계속해서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결국 원시별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시별이 된 상태에서도요, 중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원시별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중심으로 수축하는 중력 수축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겠죠. 하지만 중심부에 있는 기체들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가려는 기체 압력도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체 압력보다는 아직까지는 중력의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원시별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크기가 수축하게 되고요. 중심부의 온도는 계속해서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시별이 계속해서 수축하게 되다 보면 중심부의 온도는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내부에서 발생하는 기체 압력은 점차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원시별의 온도가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면 어떤 레벨에 도달하게 되냐면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온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요, 별의 중심부에서부터 별의 바깥으로 밀어내는 기체 압력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체 압력이 별의 중력 때문에 별이 수축하는 힘과 평형을 이루게 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렇게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별은 주계열성 단계에서요, 일생의 약 90%를 머무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관측하는 별들은요, 대부분 주계열성에 속하게 됩니다.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는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매우 안정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기체가 밖으로 미는 힘인 기체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면서 별의 크기가 매우 안정한 상태로 유지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요,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작은 별이 아니면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이든 태양보다 질량이 조금 큰 별이든 태양보다 질량이 조금 작은 별이든 여태까지 주계열성에 도달하는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별의 질량에 따라서 그 과정이 조금 달라지게 되죠. 먼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어떠한 경로로 별이 진화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들은 주계열성이 끝나게 되면, 즉 중심 핵에서 수소 연료가 다 고갈돼서 더 이상 수소 핵융합 반응을 중심부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요, 중력과 평형을 이루고 있던 내부 기체의 압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중심에서 바깥으로 미는 힘이 같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중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렇죠.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이루어진 헬륨으로 이루어진 중심 핵은요,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중력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내부의 온도가 또 증가하게 되겠죠. 이 중심 핵 주변에는요, 아직 헬륨이 되지 않은 외곽 수소층이 존재하게 되는데, 중심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중심핵을 둘러싸고 있던 외곽 수소층이 핵융합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별의 외곽층은 급격하게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별의 외곽층이 급격하게 팽창하게 됐기 때문에 광도는 별의 반지름 자체가 증가한 거기 때문에 별의 광도는 증가하겠고요. 표면 온도는 별이 팽창한 거기 때문에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지름이 커서 광도는 크지만 표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붉게 보이는 별이 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떤 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적색 거성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양은요, 주계열성이 끝나게 되면 적색 거성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적색 거성 단계에서는요, 중심부가 계속해서 중력 수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온도가 특정 온도에 또 도달하게 되면 중심부에서는 이번에는 헬륨이 핵융합하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별의 외곽층에서는 수소 껍질 연소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심부에서 헬륨마저 다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적색 거성은 또 그 다음 단계로 진화를 해야 됩니다. 중심부에는 이제 헬륨을 다 썼으니까 탄소만 남았고, 만약에 그 다음 별로 진화를 하려면 탄소가 이번에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적색 거성 단계에서요, 헬륨 핵융합 반응이 다 끝나고 나면 중력이 또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별의 수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별의 온도가 또 상승하면서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번에는 탄소를 핵융합시키려면 굉장히 커다란 온도가 필요한데 별이 수축했다고 해서 그 정도의 온도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심부의 탄소 핵은 계속해서 수축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축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요, 무엇을 데우게 되냐면 탄소 핵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헬륨 껍질과 그리고 수소 껍질을 데우게 되면서 헬륨 껍질과 수소 껍질에서 핵융합 반응이 또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껍질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아까 어떤 일이 발생했었죠? 그렇죠. 껍질들은 온도가 상승하면 주변으로 크기가 팽창하게 된다고 했었죠. 근데 이때 헬륨 껍질의 연소는요, 수소 껍질이 연소할 때보다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헬륨 껍질이 연소할 때는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 상태를요, 맥동변광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맥동변광성 상태에서요, 별이 계속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별의 외곽층들이 결국 사방으로 흩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의 중심 핵은 중심에 이렇게 남겨두고 주변에 껍질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보시면요, 중간에 흰색의 작은 별들이 중간에 놓여져 있고 그 주변에 껍질들이 핵융합 반응하다가 퍼져가지고 만들어진 성운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운들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고요. 중심부에 탄소 핵이 남아서 있는 별들을 백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백색 외성은요, 탄소로 이루어진 중심 핵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수축해서 밀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중력 수축으로 생성되는 에너지를 서서히 방출하다가 수축합니다. 하지만 중력 수축으로 발생하는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도 언젠가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백색 외성은요, 천천히 식다가 결국에는 흑색 외성의 형태로 그 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성상 성운이 나타났을 때 그 주변에 이렇게 흩뿌려져 있었던 여러 가지 성운들은 다시 여러 가지 성간 물질들이 합쳐지면서 그러한 성간 물질들의 또 질량이 커지게 되면 또 다른 별을 만들 수 있는 연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들의 진화 과정을요, HR도상에서 나타내 보면 처음에는 성운들이 뭉치기 시작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되기 때문에 성운이 뭉치기 시작하면 광도도 점차 증가하고 표면 온도도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HR도상에서 점차 왼쪽 위로 올라가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운들이 뭉치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작은 원시별 형태가 되게 되면 반지름이 감소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광도가 크게 감소하다가 나중에 표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주계열성에 이렇게 이르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주계열성 단계에서 약 90% 이상을 일생에서 머무르게 되다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게 되면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던 수소 외곽층이 확장된다고 했었죠. 수소 외곽층이 팽창하게 되면
반지름이 증가한 거니까 광도는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표면 온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계열성 단계에서 오른쪽 윗부분에 거성은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성 단계가 끝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수소 외곽층과 그 다음에 헬륨의 외곽층이 팽창하기 때문에 또 더 오른쪽 위로 거성은 그 진화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그러다가 별을 이루고 있던 외곽층이 결국엔 사방으로 흐트러지게 되면 행성상성운이 되게 되는데, 이때 중심 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축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으로 수축해서 위치의 에너지가 또 마찬가지로 열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되기 때문에 온도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서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 외곽층이 전부 다 사방으로 흐트러졌기 때문에 반지름이 굉장히 크게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광도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다가요. 반지름이 감소하기 때문에 광도도 감소하지만 그러면서 온도가 점차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백색 외성에서는 탄소 핵융합 반응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꾸준히 온도가 감소하다가 흑색 외성의 형태로 별은 일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도도 감소하고 표면 온도도 감소하는 오른쪽 아래쪽의 방향으로 백색 외성은 또 진화하게 되겠죠.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과정과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의 진화 과정은 이번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 관계로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